등장하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정도만 오늘 포인트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는지 바로 가볼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말했던 거야.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변하면 이 코일은 뭐로 만드는 거다? 구리로 만드는 거라서 구리가 무슨 체? 반자성체거든. 반자성체인 구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 전기를 만드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해요. 생각해봐. N극이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 코일이 그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N이 다가오니까 위에다가 N을 만들어야 해. 그러면 전류가 징 흘러서 엄지를 위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잘 봐. 코일하고 자석밖에 없어. 전원장치가 있어, 없어? 없어. 건전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전류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야 얘를 밀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뭐가?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때 유도된 전류를 말 그대로 유도전류라고 불러주고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다?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야.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지. 발전소 가면 터빈이 막 돌아가. 터빈이 돌아가면서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쭉쭉쭉쭉 만들어져. 이걸 연구한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인데요. 렌츠를 잠깐 보고 올게요. 자, N극과 S극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전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석하고 코일밖에 없습니다. G는 뭐냐면 검류기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그냥 검사하는 장치야. 그걸 G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아니야. 그냥 검사 장치입니다. 자,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위에 N극을 만들어야겠죠. 이 코일의 입장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징 따라갑니다. 징 따라가면 징 따라가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보이나요? 징 그죠? 그래서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위에 N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류는 BGA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BGA로 전류가 지 흘러야 돼. 유도전류 방향을 써라. BGA. B에서 검류기를 거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N극이 삐지겠죠? 왜 삐져? 갔더니 밀어내네. 그치? 자, N극이 가요. 나 간다? 갑니다. N극이 도망가면은 코일은 또 뭐라 그래요? 또 잡아요. 어디가?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요. 도망가면 잡습니다. 쌤이 이래봬도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안 믿는 눈치인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고백을 해요. 내가 너 좋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꺼져. 밀어냅니다. 그런 예를 든 거야. 밀어냅니다. 근데 날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알았어. 갈게. 뒤에서 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대시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치? 남자 새끼가 그죠? 그러니까 다가가면 밀어내는 어떤 특성. 도망가려 그러면 다시 뭐야 이렇게 잡는 특성. 일반화 시키진 않을게요. 이상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상한 여자들의 어떤 습성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밀어내고요. 멀어지려 그러면 땡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일의 특성이다. 쌤은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하는데, 어쨌거나, N극이 도망가면 S극을 만들어서 당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전류가 이렇게 징 흐르니까 이제는 아까 흘렀던 방향의 반대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러므로 AG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석의 극을 바꿔도 똑같아. S가 다가오면 얘를 밀어내야 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 위에 S를 만들어야 되죠? 위에가 S가 되려면 얘랑 똑같네. 그래서 AGB가 되는 거고, S가 멀어지면 당겨야 되니까 N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네요. BGA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석이 무슨 자석을 갖다 대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가까이 오는지 멀리 가는지 다 고려해서 전류 방향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오른손으로 전류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밑에 유도전류 방향 찾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를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코일의 반자성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 유도되는 전류가 어떻게 유도가 돼? 왔다리 갔다리 전류가 유도될 거 아니야? 발전소에서 만드는 모든 전기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전기를 만듭니다. 왔다리 갔다리 전기를 뭐라 그래요? 얼터너티브 커런트 AC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다운 시켜가지고 가정에 공급하는 건 얼마다? AC 220V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AC. 왜 AC라고 부르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교류라고 불러줘요. 교차되는 전류, 왔다 갔다 교차되는 전류라서 이름이 교류입니다. 교류의 반대말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 흐른다 그래서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는 기호로 Direct Current, DC라고 불러주는 거지. 에디슨과 테슬라가 맞죠? 에디슨과 테슬라가 교류를 쓸 건지, 인류가 교류를 쓸 건지 직류를 쓸 건지를 가지고 싸워요. 결국 에디슨이 승리해서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맞나? 교류인가? 헷갈린다. 아무튼 에디슨이 그때 당시에 승리를 해서 에디슨의 시대가 열렸다가 지금은 교류를 쓰고 있는데 직류는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면 우리 건전지 있잖아. 건전지가 우리 건전지로 감전돼 죽은 사람 봤나요? 건전지도 1.5V지만 100개 모으면 150V 되잖아요. 안 죽어요, 근데 건전지. 왜냐면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쪽만 손이 닿아도 반대쪽까지 손이 닿아야 죽거든. 그러니까 둘 다 손을 딱 대야 전기가 흘러서 죽잖아. 근데 이 교류는 달라. 교류는 두 구멍이 있잖아요. 한쪽 구멍에만 손을 대도 죽어요. 교류 왔다 갔다 하는 전류니까. 그래서 좀 더 AC가 좀 더 당시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직류가 DC가 이게 에디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슨과 테슬라가 교류를 쓸 것이냐, 직류를 쓸 것이냐 이게 서로 다투는 걸 다룬 영화가 있는데 소개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커런트 워. 커런트가 DC, AC 커런트 워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고요.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인공이 에디슨으로 나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주인공 에디슨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테슬라는 뭐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디슨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해요. 재밌는 영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보세요. 자, AC와 DC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렌츠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봐봐. 지금 3번 얘기를 하는 중인데 유도전류 얘인데 봐봐. 여기가 자기장 영역이야. 자기장 영역이라는 건 여기에 N에서 S극 여기 자석의 힘이 걸려 있다는 거야. 근데 X 표시는 뭐냐? 쌤이 했던 얘기 중에
화살이 있는데 화살을 뒤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인다? X자 모양으로 보인다.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장이 지면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X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장이야. 그러므로 여기에 N극이 있고 반대쪽에 S극이 있겠죠. 여기에 N극이 있어서 이리로 막 뚫고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줘야 됩니다.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코일입니다. 코일. 몇 번 감겨있는 코일? 한 번 감겨있는 코일이야. 코일의 입장에서 자기 몸 안에, 잘 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은 너 왜 전기 만들어? 하면 코일한테 물어봐. 너 왜 전기 만들어? 얘가 다가오잖아요. 이럴 거 아니야. 얘가 다가오면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N극이 다가오면 N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냐고 말하냐면은 자기력선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흩어지잖아. 흩어지니까 멀리 있을 때는 자기한테 하나밖에 안 지나가는데 가까이 다가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걸 싫어하는 거야.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코일한테 물어보면 제가 나한테 자기력선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상쇄시키려고 지가 N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상쇄되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너는 왜 전류 왜 흘러? 자기력선 나한테 많이 주다가 가잖아요. 많이 주다가 가버리면 자기력선 개수가 줄어들죠. 그것도 싫어.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줄어드는 것도 싫어. 그래서 다시 자기 몸속에 자기력선이 통과하기 위해서 아래쪽 N극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코일은 질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지만 코일은 관성을 가져. 자기력선의 개수에 대해서는 관성을 가져. 항상 일정하고 싶어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일의 관성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코일의 관성 때문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그 그림을 본다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봐봐. 처음 1번 코일 안녕. 너의 몸속엔 자기장이 지나가니? 아니. 잘 살고 있는 거야. 얘가 움직여서 자기장에 걸칩니다. 걸쳤어. 무슨 변화가 생기지? 자기 몸속에 자기장이 2개 생겼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꽂히는 거 2개가 들어갔잖아. 그럼 나오는 거 2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바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화살표가 이딴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안으로 2개가 꽂혔으니까 싫어! 나와! 이걸 만든다는 거지. 이해돼요? 2번에서 3번 들어가면요. 여전히 2개인 거 뭐예요? 중요한 건 자기 몸속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여전히 2개입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선 2번에서 3번 왔을 때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므로 전기가 안 통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 변화가 없네? 전류를 흘릴 이유가 없네? 그래서 1번에서 2번 갈 때는 전류가 빨간색으로 흐르지만 2번, 3번 갈 때 아무것도 안 흐르죠. 안 그렸나? 아니야. 안 흘러.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3번에서 4번 갈 때는 어때요? 원래 3번에서 4번 갈 때도 원래 안 흘러. 얘도 2개 통과하잖아.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4번에서 5번 나올 때 그림이에요. 약간 좀 잘 해석해야 돼. 얘는 어떤 그림이냐? 4번에서 5번으로 나올 때의 그림이다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2개가 있다가 없어지려고 하면 그것도 싫어. 다시 2개가 있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다시 2개 꽂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나오려고 할 때 전류 흐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 안을 통과할 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는 거. 즉 변화 없이 쭉 갑니다. 변화 없이 가니까 변화가 중요하구나. 자기력선의 변화가 중요하구나라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야. 자율적선의 변화가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도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방금 한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부터 뭘 만들 거냐면 공식을 만들 거예요. 지금 이 그림으로 공식을 만들어 줄게요. 봐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야. 그럼 나중에 어디 이용되는지는 얘들만 기억하면 되겠죠?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지금부터 연구할 건데 어떻게 하면 유도전류가 더 많이 세게 만들어지지? 이걸 연구한 거야. 이때 전류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려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류가 지맘대로 흐르나? 뭐가 있어야 전류가 흘러요? 전류와 비슷한 용어인데 전류를 밀어주는 힘. 결정적인 힌트. 전류를 밀어주는 압력. 그거 전압입니다. 전압이라는 압력이 있어야 전류가 흘러. 잠깐 얘기하면 우리 U자형의 관을 준비하고요. 왼쪽에 물을 이만큼 받아놓고 오른쪽은 물을 요만큼만 받아놓고 가운데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A와 B가 수 있으면 A와 B의 높이차 보이죠? 높이차. 물의 높이차를 뭐라 그래요? 수 위에 차이가 있다고 표현해. 수위차. 수위차를 다른 말로 수압이 발생하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 수압 때문에 이 콕을 뚝 열면 어디서 어디로 물이 흘러요? A에서 B로 쭉 물이 흐를 거 아니야? 바로 수압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야.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극에 전자가 겁나 모여있고 플러스 극은 전자가 몇 개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뭐가 흐르고 싶어한다? 전자가 흐르고 싶어해. 전자의 높이차를 전위차라고 해. 수위차가 수압이면 전위차는 뭐야? 전압이죠. 이게 전압이야. 전압 때문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다시 말할게.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먼저 수반되어야 해? 전압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먼저 수반이 되어야 돼.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보면은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전압. 이 전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전력.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 기전력을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전력은 무슨 개념을 담고 있다? 전압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V라고 시작합니다. 자, 공식이 V로 시작한 이유가 전압이야. 전압을 구하는 거야. 아니, 전류에 대한 연구했다면서 왜 전압을 구하나요? 전압이 세면 전류도 세니까.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전압이 더 커지냐? 자석을 센 거 쓰면 더 많은 전류 흐르지 않을까? 자석의 세기. 자, 써볼게. 1번. 요소들. 자석의 세기. 또 어떻게 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를까? 호일을 더 겁나 많이 감아 놓으면 가능하겠죠? 호일 가문수. 또 뭐가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빠르기. 봐봐. 호일의 입장에서 N극이 천천히 다가와. 그럼 변화가 천천히 생기죠. 전류도 조금만 흐릅니다. 근데 갑자기 훅 들어와!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르는 거야. 갑작스러운 변화가 빡 오면은 그걸 빠르게 밀어내기 위해서 많은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잘 생각해. 그럼 빠르게 온다는 건 시간이 짧은 거야, 긴 거야? 시간은 짧을수록이지. 잘 봐. 자석의 세기가, 세면 전류도 많이 흐르죠. 비례관계. 코일 가문수가 많으면 전류도 많이 흐르지. 비례관계. 하지만 시간은 짧아야 더 많은 전류 흐르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빠르게 온다는 건 시간상으로 짧다는 걸 의미하니까 숫자상으로 작은 값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그래서 델타 t 시간의 변화량에는 반비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분모에 델타 t가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문수는 n으로 들어옵니다. 가문수 넘버링 단위 면적당 가문수가 되겠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 이제 빠르기는 델타 t가 되는 거고 얘는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는 얘가 자석이 세면 셀수록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을 거 아니야? 자석이 세다는 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다는 거니까 자석의 세기와 뭐는 비례한다? 자기력선의 개수 이걸 파이라고 표현해. 파이. 네, 자기력선의 변화니까 이걸 델타 파이로 집어넣습니다. 저기 n 곱하기 델타 파이라고 넣는 거야. 이게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얘가 3번이죠. 1, 2, 3번 요소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도 비례, 반비례였잖아. 그치? 반비례였으니까 이 반비례 비례를 다 는으로 고쳐서 집어넣은 거고요. n극이 다가왔을 때 얘를 밀어내는 방향이라서 방향성에 대한 부여를 마이너스로 부여를 합니다. 마이너스 부여해서 앞에 마이너스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 거야. 자,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즉, 기전력 공식입니다.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압이 세게 발생하는 조건. 코일 많이 감아 넣으면 전압이 세. 그 다음에 자석 센 거 쓰면 더 전류가 많이 흘러. 전압이 세. 빠르게 움직이면 더 전압이 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별거 없죠? 자, 물론 응용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책에서는 아직은 응용에 대한 부분들은 소개 안 하고 있어서 우리 문제로 나오면 응용 버전을 좀 얘기해 줄게요. PS. 넘겨볼까요? 넘기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자석을 세 개의 관에다가 떨어뜨리는 실험에 이거 시험 문제에 출제 확률이 80% 이상 똑같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같은 답인데 자석이 떨어지는데 그럼 자석과 이 금속으로 된 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봤던 구리죠. 자석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구리는 뭐합니까? 꺼져! 얘가 n이라면 꺼져 그럴까? 꺼져. 그러면 꺼지지만 밀어내지만 얘가 중력이 엄청 세서 떨어지긴 떨어져요. 중력의 힘이 요만하다면 얘를 밀어내는 힘이 요만하다면 누가 더 커요? 중력이 세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하지만 위로 상쇄시키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덜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느리게 떨어진다. 떨어지긴 떨어져요. 느리게 떨어진다. 알루미늄은 얘보다는 조금 덜, 얘가 N을 이렇게 꺼져! 이러다 조금만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 알루미늄이 아까 상자성체였죠? 힘이 좀 약해. 얘는 반자성체라서 좀 그런데 아무튼 힘이 좀 약해. 아무튼 금속관은 전부 다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나타나긴 하는데 좀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좀 약하게 나타나니까 얘가 V로 떨어지는 에너지 약간 좀 빠르게 V로 떨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절연체니까 전혀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지. 그냥 무슨 운동? 낙하운동, 자유낙하운동으로 훅 떨어질 거 아니야. 가장 빠르게 떨어집니다. 시간이 제일 짧은 건 누구야? 떨어지는 시간이 제일 짧은 건 저 녀석 맨 왼쪽. 제일 느린 건 시간이 긴 건 얘가 되겠죠? 시간으로 물어볼 때 헷갈리면 안 돼. 빠르게 떨어지니까 시간은 짧은 거고 느리게 떨어지니까 시간은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속도는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죠? 얘는 느리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관과 구리관이 훨씬 더 늦게 떨어진다. 왜 그러냐? 유도 전류가 발생되기 때문이야 라고 써져 있어요. 생각해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죠. 밑으로 떨어질 때 속력이 다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다 보존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처음 갖고 있던 에너지는 다 똑같았는데 마지막에 에너지가 다 다르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얘는 에너지가 아니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밖에 안 돼. 얘는 좀 더 많아. 얘는 좀 더 많아. 운동 에너지가 왜 차이 나지? 얘는 대신에 뭐가 생겼다?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기니까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생겼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요 총량과 요 총량은 어때야 돼? 마찰을 무시할 경우에 같아야 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아,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구나 라는 것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제 어디 이용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4번까지 다 했네요. 마지막 5번입니다. 첫 번째 발전기인데요. 발전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발전기의 구조. 아까 말한 거야. 도선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변하기만 하면 돼. 그치? 도선이 돌리면 도선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반복하잖아. 도선의 입장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니까 전류가 흐르겠네 라고 인식해도 되고 두 번째 이 도선이 아까 봤던 그 도선이야. 네모난 도선 보여요? 한 번 감겨있는 솔레노이드로 해석한다면 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야.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꽂혀 있는데 각도가 90도 각도면 자기 몸속을 가장 많은 자기력선이 통과할 거 아니야? 비스듬하면 별로 많이 안 통과하겠지? 비스듬했다가 많이 통과해. 코일의 입장에서 싫어. 그치?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위쪽으로 N극을 만들어 상쇄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전류가 찡 흐르는 거야. 돌면서 전기가 찡 만들어지겠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면 이건 많아지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또 여기를 90도를 지나서 반대로 꺾이면 또 적어지니까 그게 또 싫어. 그래서 반대 방향 또 전류를 이렇게 돌면 돌수록 전류가 찍찍찍찍 교류 전류가 생겨나서 이 전구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은 슈퍼 어디 문방구 가가지고 3,000원짜리인가? 이 불이 나오는 돼지를 샀어요. 불이 나오는 돼지가 뭐냐면 이 안에 건전지를 넣는 게 아니야. 손으로 이렇게 막 누르면 막 찍찍찍 누르면 안에서 뭐가 윙윙윙 돌아가면서 불이 응 이렇게 나와요. 본 적 있나요? 손발전기를 전기 막 불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이유. 그래서 내가 잉잉 돌리는 게 뭐야? 이거를 눌러가지고 잉잉잉 돌리는 거예요. 손발전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전거 탈 때 앞바퀴에다가 이렇게 뭐 틱 이렇게 나와 있는 연결하면 나한테 여기다 이거 이런 거 자전거에다가 이거 바퀴를 이걸 바퀴 쪽에 연결하면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면서 얘가 윙 돌아가요. 돌아가면 여기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이걸 이제 회로로 연결해서 앞에 등에다 연결하면 자전거 앞에 등이 땅땅땅 켜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앞에 등 켜는 것도 내가 자가발전으로 켜는 거야. 자가발전으로 켜는 거야. 이게 그것도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그림으로 다시 보볼게요. 얘가 돌면 돌수록 90도인 경우에는 자기장이 많이 통과하고 더 돌면 적게 통과해서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간다는 표현이고요. 얘는 자기력선이 적게 지나간다는 표현이야. 자기력선이 더 많이 적게 지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거의 안 지나간다는 표현이야.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반대되는 작아지면 더 많아지게 할 거고요. 많아지면 적어지게 하는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 얘기, 그 원리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예가 있냐? 다이나믹 마이크. 지금 노래방 가면 놓지 않는 거. 마이크. 놓지 않아요. 딴 거 써. 화음 넣어줄게 내가. 그래요. 아무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내가 소리를 집어넣잖아. 소리를. 진상이죠. 소리를 집어넣으면 진동판이 떨려. 그죠? 진동판이 떨리면 진동판이 어디 연결돼 있어? 자석에 연결돼 있네요. 자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자석이 왔다 갔다 하고 코일은 고정돼 있으니까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기가 찍찍찍찍찍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내 소리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서 이거를 스피커에 연결해서 꽝 나오게 하는 거야. 트랜지스터로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영구자석이 움직이면서 유도 전류 발생되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불러줘요. 다이나믹 마이크.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이크가 다 다이나믹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의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 왜 가수들이 뭐 녹음할 때 무슨 보이스? 아무튼 가수 녹음할 때 왜 동그란 마이크 쓰잖아. 여기 길쭉하면 동그란 마이크 그리고 앞에다가 무슨 그물 같은 거 달아놓고 보이죠? 그 뒤에 달려있는 그게 되게 콘덴서 마이크인데 조금 더 감도가 좋아요. 콘덴서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콘덴서는 우리나라 말로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축전기가 뭐냐면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배터리에 전기가 많이 저장되고 적게 저장되고 배터리에 저장되는 전기 양을 이용해서 배터리에 전기를 많이 저장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요. 전기를 적게 저장하면 다시 빠져나가죠. 전류의 흐름이 생깁니다. 얘도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 걔도 이 컨덴서를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중에 또 배우는 기회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마이크는 여러 종류 중에 두 종류를 좀 소개해봤고요. 자,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뭔가요? 이 놀이기구 안 타봤나? 자이로드롭. 아직 위로 안 올라갔네요. 자이로드롭 보면은 여기서 떨어지다가 멈추잖아. 밑에서 관리 요원이 브레이크 밟아주는 건가요? 만약에 브레이크 밟아주는 건데 이 관리 요원이 전날 술을 먹고서 아우 정신없다 이러다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요 다 죽는 거죠.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의자마다 뭐가 달려있어? 봐봐. 의자마다 자석이 달려있네. 자석이. 의자마다 자석이 있고요. 밑에는 뭐가 있어? 코일이 감겨있는 거야. 그럼 뭐야? 자석을 단 의자가 맨 위로 디디디디 올라가서 떨어져 3, 2, 1 확 떨어지면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럼 코일은 뭐예요? 뭐야 꺼져 하면서 N극을 얘가 N극이라면 N을 만들면서 와 밀어내겠네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니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서 저절로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갑자기 사라진다. 놀이기구 타러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놀이기구 타러 가면은 그 현상이 사라진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해죠? 그 전자기 유도 현상 덕분에 이 놀이기구가 개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전자기타. 쌤도 일렉 치는데 일렉기타를 치면 내가 이렇게 첨은서에는 이렇게 띵띵띵 치면은 이거는 통기타 같은 경우는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띵띵 소리가 크게 나오거든. 근데 일렉기타는 울림통이 따로 없어가지고 띵띵띵 이게 되게 조그매요 소리가. 근데 이거를 이제 플러그를 꽂으면 띵 이렇게 커지잖아. 이게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게 하나가 그 일렉기타의 어떤 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죠? 줄이야, 줄인데, 줄들이 있는 건데, 이게 다 전자기타니까 금속으로 된 줄로 되어 있어요. 금속줄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자석하고 코일이 있잖아. 자석과 코일이 있는데, 먼저, 이 일렉기타는 플러그를 꽂으면은 전원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자기화된 기타 줄,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면서 이 기타 줄이 자기화됩니다. 즉 기타 줄에 뭐가 흐른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전기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자석이야. 자석입니다. 이것도 다 자석이야. 그래서 자기화된 기타 줄이 띵 튕겨지면 자석이 코일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석이 코일에게 왔다 갔다 하면 코일에 뭐가 유도가 돼? 전류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 유도된 전류를 뽑아가지고 스피커 연결해서 띵 이런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 밑에 코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이고요. 위에 요 줄에 전류가 흘러서 마치 자석처럼 자기화된 줄이 띵 왔다 갔다 하면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거를 이제 소리로 만들어내는 게 일렉기타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방금 봤던 요 네 가지 예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석과 코일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야.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코일만 있어도 걔가 자석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자석 없이 코일과 코일만 가지고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속 탐지기예요. 자, 금속 탐지기는 지금 자석 보여 안 보여? 자석이 안 보이죠? 자석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금속 탐지기 어디서 이용하냐면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왔나요? 까비. 아무튼 그런데 군대 가면은 쌤도 행정병 출신이라 안 해봤는데요. 지뢰 탐지 같은 거 할 때 지뢰가 묻혀 있는지를 탐지할 때 이 탐지기로 지뢰 탐지를 합니다. 밑에 묻혀 있는 게 지뢰라고 한다면 지뢰도 뭐로 되어 있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봐봐. 띵 하면서 뭘 쏘냐면 땅으로 자기장을 쏘는 거예요. 자기장을 쏴요. 봐봐, 이 자기장을 쏩니다. 이 코일에 1차 코일 할게요. 1차 코일에서 자기장을 땅으로 막 쏴요. 근데 이 금속은 산화철 또는 철로 되어 있는 거라서 아까 뭐죠? 아무튼 도체 강하게 자기화되는 그 녀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장을 쏘게 되면 얘가 자화가 돼요. 마치 지가 자석이 된 것처럼 자기장을 쏘니까 얘도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면 자기장을 발생시킬 거 아니야? 이 금속이 내뿜는 자기장을 얘가 감지하는 거야. 봐봐.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장을 삥 쐈어. 돌아오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겠네. 하지만 금속이 묻혀 있으면 띵 돌아오는 자기장이 있다는 거야. 금속이 묻혀 있다는 증거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이용해서 금속 탐지를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무선 충전 쓰죠. 무선 충전기의 원리도 바로 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무선 충전이라는 것도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저장하는 거잖아.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충전 패드가 있죠. 충전 패드에 1차 코일이 감겨 있는 거고 충전 패드는 전원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는 여기 감겨 있는 코일에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그 여기서 자기장이 자기장이 나가고 있겠네.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NS로 나가잖아. 그지? 자기장이 나가면 여기 2차 코일, 전력을 수신하는 장치. 다시 말해 내 핸드폰 뒤에 백판에 뭐가 있냐면 거기도 코일이 감겨 있어. 코일이 감겨 있는데 밑에서 자기장이 막 와. 자기장이 온다는 건 자석이 가까이 오고 멀어지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장이 막 변하면 얘가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니까 전류를 지가 만들어. 그 만든 전류를 배터리에 저장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차 코일이 있는 충전 패드에 내 핸드폰을 띡 올려놓기만 해도 이 원리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이 자기장은 AC 전류에 연결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 자기장이 계속 변해.
자기장이 계속 변하니까 여기도 2차 코일이 맞는 자기장도 계속 변하는 자기장을 맞으니까 계속 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꼭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AC 전류에 연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우리 발전기처럼 계속 뭐 터빈을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전기가 충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AC에 연결했으니까. 인덕션 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인덕션 레인지. 자, 인덕션 레인지는 인덕션 전용 냄비가 프라이팬이 있어야 돼요. 인덕션 전용이 있어야 돼. 자, 인덕션은 밑에서 전원장치, 이것도 AC죠. 이런 꼬불꼬불하게 그려져 있는 게 AC입니다. AC 전류를 연결하면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인덕션 전용 프라이팬에는 밑에 코일들이 들어있다 보면 돼.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면 되게 굉장히 저항이 큰 물질로 되어 있어서 전류가 찡찡찡 흐르면 그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돼요. 여기서 그 저항 때문에 전류가 막 흐르면은 그 전류가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게 만드는 판이 요 인덕션 전용 프라이팬에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스스로 발생되어서 요리가 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쓰는 건 무선 충전하고 인덕션하고 금속 탐지기를 써보진 않았잖아. 인덕션 쓰고 있어도 요리는 하지 않잖아. 그래? 우리가 더 자주 보는 건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 교통카드 그림이 나와 있진 않은데, 없네, 진짜. 쌤이 그려줘야겠군요. 교통카드. 혹시 교통카드 있는 사람? 없나요? 있나요? 줘봐. 꺼내줘. 자, 교통카드를 보면, 이거 안 보이네, 그러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거 보여줄게. 쌤은 교통카드는 아닌데, 숨어 있지 않은 걸 보여줄게요. 이거, 노란색 요 포인트, 그죠? 요게 교통카드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IC 회로야. 직접 회로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바깥 테두리가 구리선으로 되죠. 구리선. 코일. 바깥 테두리를 구리선으로 만들어놨어. 이 카드는 현재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깨어나요. 직접 회로에 전류가 공급되면 마치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처럼 얘가 깨어나서 전자기파를 막 발생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내보내요, 얘가.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전기가 흐르지 않아. 근데 얘를 얻다가 갖다 댄다? 버스를 타면 어디다가 띡 대죠? 여기 뭐가 있는 거야? 1차 코일이 있거나 또는 자석이 있는 거야. 자석 또는 1차 코일에서 뭘 발생시켜? 자기장을 발생시키잖아. 자기장이 발생되고 있는 곳에 내 카드를 가까이 띡 가져간다는 건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코일에 뭐가 유도가 돼? 전류가 유도가 돼요. 전류가 흘러. 얘가 깨어나서 전자기파를 봐. 나이다! 뭐야? 갑자기 깨어나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틱틱틱틱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켜서 얘한테 틱! 찍혀. 얘는 뭐라 그래요? 너 청소년입니다. 그죠? 얘가 내가 청소년인 거 어떻게 아냐고! 내 카드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야. 내 카드를 인식한 거죠. 인식한 방법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류를 유도시켜서 얘를 깨어나게 만들어서 얘가 나를 인식하게 하는 거야. 둘이 소통을 합니다. 둘이 소통을 막 해. 소통을 해서 잔액을, 그러니까 빼갈 거 빼가고 다시 잔액 정보를 넣어주는 거야. 띡! 하면 그 순간에.
되게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죠. 점점 잔액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하, 우리 교통카드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아빠랑 자동차를 타고 여행합니다.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마다 섰어요. 잠깐만 돈 좀 내야 돼. 섰다가 거스름돈 받고 막 갔어요. 기억납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가죠. 다 하이패스 통과잖아. 하이패스 그 구간을 띡 그냥 통과하면 저절로 띵동 하고 차감되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기계와 아빠의 하이패스 단말기 사이에 정보 교환이 무슨 방식으로 일어난다? 바로 이 방식.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일어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빠르게 220조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 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얘기가 좀 길었어요.